충남대병원 김경남입니다. 녹내장과 이외 시신경병증의 간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의 정의와 특징을 먼저 짚어본 뒤에 다음에 몇 가지 질환들의 증례를 살펴보면서 녹내장과의 간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프레시브 옵틱 뉴로패시,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 에피레티널 멤브레인, 레티널 베인 오클루전입니다. 녹내장은 특징적인 시신경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시야결손이라고 하는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입니다. 녹내장에서 특징적인 시신경의 변화는 시신경 유두의 뉴럴림이 포칼하게 또는 디퓨즈하게 얇아지면서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커지는 것과 뉴럴림을 구성하는 RNFL의 디펙트가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저에서 관찰된 이런 녹내장성 시신경의 변화는 OCT의 옵틱 너브 헤드 스캔의 RNFL 시크니스 맵과 디비에이션 맵에서도 확인이 되고 RNFL 시크니스 프로파일에서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시크니스가 낮아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큘라 GCIPL 스캔에서도 시크니스 맵과 디비에이션 맵에서 시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에서 나타나는 시야결손은 시신경 병증의 위치와 정도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녹내장과 유사하게 시신경과 시야에 문제가 생기지만 녹내장이 아닌 다른 시신경 병증들은 녹내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컴프레시브 옵틱 뉴로패시 증례입니다. 64세 여자 환자이고 3개월 전 A안과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보였는데 최근 다시 안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른 병원에 들러서 좌안 원인 미상의 시력 저하로 의뢰되었습니다. 왼쪽 시력은 핸드모션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백내장 수술은 문제없이 잘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저소견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모두 커핑은 많이 커져 있지 않고 저는 이 환자에서 커핑을 0.4, 0.5 정도로 봤습니다. 왼쪽 시신경 보시면 시신경 테두리 뉴랄림의 색깔이 오른쪽에 비해서 창백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인페로 네이절 사이드를 제외하고는 RNFL이 전반적으로 얇아져 있는 것을 디펙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검사에서 시력이 핸드모션이었던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에서도 템포럴 쪽으로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관찰되었습니다. OCT의 GCIPL 맵을 보면 시야검사 결과와 잘 일치하는 GCIPL 시닝이 관찰됩니다. 좌안에 전반적인 시닝이 있고 우안에는 황반을 중심으로 네이절 사이드의 시닝이 있어서 시야검사 결과와 잘 일치합니다. 전형적인 녹내장 환자의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녹내장에서는 황반을 중심으로 템포럴 사이드에서 GCIPL 시닝이 먼저 나타나고 또 수평 경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차이가 나는 GCIPL 시닝과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 환자에서는 수직 경선을 중심으로 코 쪽과 귀 쪽에 차이가 나는 시닝과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나타납니다. 이 환자는 피추이트리 글랜드 아데노마에 옵틱 키아즘이 눌리면서 컴프레시브 옵틱 뉴로패시가 발생한 환자였습니다. 다음 환자는 55세 여자 환자인데 건강검진상 양안 녹내장 의증을 듣고 내원했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없었고 안압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안저소견 보시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인페로 템포럴 쪽 림이 좀 얇아져 있거나 약간 창백한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OCT에서 양안 모두 수피리어, 인피리어, 험프는 잘 살아있고 좌안만 템포럴 쪽으로 약간 얇은 건가 의심되는 정도의 시신경 손상이 있다고 해도 심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GCIPL에서도 양안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상하 또는 이측과 비측의 비대칭 같은 특정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검사 결과를 보면 좌안의 코 쪽으로 반맹 양상에 진행된 시야결손이 나타납니다. 시신경 손상의 정도 및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주 뒤에 시야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했더니 괜찮아진 것처럼 나타났지만 펄스 파지티브가 너무 높았고 일주일 뒤에 시야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네이절 쪽의 반맹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안지오를 포함한 브레인 CT를 시행하였고 자이언트 애뉴리즘이 왼쪽 시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난 컴프레시브 옵틱 뉴로패시 환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에피레티널 멤브레인 증례입니다. 61세 남자 환자이고 2012년 안저사진에서는 우한 라지커핑이 보이고 마큘라 레스터 스캔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뚜렷한 시신경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ERM이 관찰됩니다. OCT에서도 ERM이 있고 망막 두께가 증가한 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에 ERM 리무벌 OP를 시행했고 2020년에는 ERM이 잘 제거되어서 망막의 컨투어가 많이 회복되었고 RNFL 시닝이 약간 의심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OCT 시야 검사 결과를 같이 보면 ERM이 없었던 2012년도에는 라지커핑은 있지만 시야는 깨끗한 상태였고 OCT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 ERM이 있는 시기에는 시야 검사에서도 중심 감도가 떨어진 소견 보이고 OCT에서는 옵틱 너브 헤드를 기준으로 ERM이 있는 템포랄 사이드 RNFL이 두껍게 측정되었습니다. GCIPL 스캔에서는 ERM 때문에 GCIPL 레이어가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발생해서 두껍게 측정된 부분도 있고 반대로 얇게 측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RM 수술 후 우한의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쪽 RNFL 시크니스는 좌안보다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GCIPL도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 검사에서는 중심 감도가 약간 더 저하된 것처럼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자에서 ERM이 진행하고 제거되면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면 ERM이 없고 라지커핑만 있는 상태에서는 우한의 RNFL 시크니스에 뚜렷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좌안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ERM이 진행하면서 우한의 템포랄 RNFL 시크니스가 두꺼워졌습니다. ERM은 RNFL 시크니스 측정 시에 세그멘테이션 에러를 유발하거나 또는 실제로 RNFL의 트랙셔널 이디마를 유발함으로써 RNFL이 두껍게 측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ERM을 제거한 후에는 템포랄 RNFL 시크니스가 정상화되었는데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RNFL 시크니스는 좌안보다 오히려 더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RM 때문에 두껍게 측정되었던 RNFL이 정상화되면서 얇아진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 ERM 리무벌 시 인터널 리미팅 멤브레인 필링 등에 의해 실제로 RNFL 손상이 수술 후 RNFL 시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에서 ERM이 발생하면 녹내장의 프로그레션을 놓칠 수 있다는 것과 ERM 수술 후 RNFL 시닝은 녹내장의 프로그레션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는 급성기에는 이런 레티널 헤모리지, 커트널 스팟, 그리고 하드 엑스데이트 디스크 이디마 등이 관찰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녹내장과 비슷한 소견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남자이고 양안 모두 디스크가 크고 커핑도 0.6에서 0.7 정도로 커 보입니다. 좌안의 안저가 조금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너비가 좁은 RNFL 디펙트가 다발성으로 관찰됩니다. OCT에서도 템포럴 쪽으로 RNFL 시닝이 살짝 보입니다. 시야 검사에서도 인페로 템포랄 RNFL 시닝에 상응하는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 혈압이 200 이상으로 높고 뇌출혈의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녹내장과 비교해보면 녹내장 환자에서는 주로 인페로템포랄과 수페로템포랄 쪽의 RNFL 디펙트가 시작되어서 녹내장의 정도에 따라서 디펙트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서 하이퍼텐션과 같은 시스테믹 디지즈와 연관된 RNFL 디펙트는 폭이 좁고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OCT의 라인 레스터 스캔이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녹내장에서는 RNFL과 GCIPL만 선택적으로 얇아지는 것에 비해서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는 심한 경우에는 GCIPL보다 더 아우터 레이어에도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티날 베인 오클루전을 보면 56세 여자 환자이고 우한 안저에 수페로템포랄 RNFL 디펙트가 보이고 OCT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또 시야 검사에서도 위치와 정도가 잘 맞는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보입니다.
GCIPL 맵을 보면 RNFL 디펙트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GCIPL 시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하지만 녹내장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녹내장에서는 RNFL 주행 방향과 일치하는 arcuate 시닝이 보이는 것에 비해서 불규칙한 시닝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라인 레스터 스캔을 보면 녹내장과 달리 GCIPL보다 더 아우터 레이어까지 시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VO가 지나간 환자에서 레티날 헤모리지가 남아있다거나 콜라테럴 베슬이라던가 이런 고스트 베슬이 관찰되면 녹내장과 쉽게 감별할 수 있지만, 이 환자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CT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FA를 찍어서 감별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FA 결과까지 본 다음 다시 한번 안저소견을 보시면 스페로템포럴 쪽으로 아테리와 베인이 크로싱하는 포인트에서 RVO가 발생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글라우코마 환자들에서 GCIPL 시크니스 맵과 RVO 환자들에서 GCIPL 시크니스 맵을 모아서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보시면 RVO 환자에서는 GCIPL 시닝의 패턴이 녹내장 환자에서와는 달리 불규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CIPL 시크니스 맵이 두 질환의 감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컴프레시브 옵틱 뉴로패시에서는 커핑에 비해 디스크 페일러와 RNFL 시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시신경 손상과 시야 결손이 일치하지 않거나 시야 결손이 수직 경선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두 질환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레티날 멤브레인은 녹내장 환자에서 RNFL 시닝의 디텍션을 방해할 수가 있고, 리무버 로피 후에는 이로 인한 RNFL 시닝과 시야결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녹내장의 진행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에서는 녹내장과 달리 멀티플 RNFL 디펙트가 관찰될 수가 있고, GCIPL보다 더 아우터 레티나에서도 손상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레티날 베인 오클루전 환자에서는 안저를 잘 관찰해서 레티날 헤모리지, 콜라테럴 베슬, AV 크로싱 포인트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고, 안저와 OCT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FA를 시행해 보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